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코비드19 이후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교육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비대면 학습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대가 참 크죠. 네, 맞아요. 기존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뭐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술, 실제 사례, 또 앞으로의 과제나 전망까지 정말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메타버스 교육의 핵심을 좀 빠르게 파악하시고 또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보고서에서 말하는 메타버스 교육. 그 핵심이 뭔가요? 네, 그게 단순히 뭐 VR 기기 쓰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현실하고 가상에 합쳐진 3차원 디지털 공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자들이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뭐 시간이나 공간 제약 없이요. 아주 몰입감 높게 학습을 경험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상호작용이랑 몰입감이군요. 네. 가상현실 융합, 상호작용, 또 뭐 디지털 정체성, 지속성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그 기술들이 참 흥미롭던데요. XR, AI,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확장현실, 그러니까 XR이 몰입 환경을 만들어주고 AI가 맞춤 학습을 지원해준다면 이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어떤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그냥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제요. 네. 예를 들면 뭐 실제처럼 막 반응하는 가상의 엔진을 분해 조립해 본다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화학 반응 같은 걸 아주 안전하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냥 정적인 모델 보는 거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른 경험을 주는 겁니다. 와,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가상 실습이라 진짜 학습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 또 강조하는 다른 장점들은 어떤 게 있었죠? 역시 가장 큰 건 학습 몰입도하고 참여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 에드거 데일의 학습 원추 이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네네, 그렇죠. 메타버스는 뭐 우주 탐험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유적지 방문처럼 현실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거나 위험한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걸 아주 안전하고 생생하게 제공해주죠. 여기에 또 게임 같은 요소들을 더하면 학습 동기부여도 되고요. 흥미를 유발하는군요. 그리고 또 그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 누구나 좀 동등하게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 멀리 섬에 있는 학생도 최고의 어떤 의학수술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전 세계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장점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보고서에 나온 사례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네, 국내 사례를 좀 보면요. 그 금상고등학교에서 제피라는 플랫폼을 써서 흡연 예방 교육 게임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했고요. 또 경희여 중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VR 레이싱 기기를 만들어서 자동차 엔진 구조를 가르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 흥미를 엄청나게 높였다고 해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해부학 실습이나 수술 시뮬레이션에 이미 VR AR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건 뭐 고등교육의 질을 바꾸고 있다고 봐야죠. 대학에서도 활발하군요. 그럼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 활용 사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이버 제페토 같은 플랫폼으로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을 한다거나 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직원들 직무 훈련에 VR을 쓰는 걸로 유명하죠. K-12부터 고등교육, 기업교육까지 진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적용 범위가 넓네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들, 문제점들도 명확히 짚어주고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지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우선 그 비싼 엑셀기기 보급 문제나 아니면 지역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같은 거요. 이런 기술적인 한계가 자칫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목표에 맞는 양질의 컨텐츠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그 자료에서 언급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아바타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오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아바타 뒤에 숨어서 행해지는 어떤 사이버 폭력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익명성 뒤에 숨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리고 또 가상세계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중독되는 문제, 그리고 가상의 나랑 현실의 나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문제까지 보고서에서도 이런 점들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또 디지털 시민 교육 같은 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런 교육적, 윤리적 고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메타버스 교육의 미래,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요, 미래의 학습 경험이 점점 더 개인 맞춤형으로 또 몰입형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학습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역할로 바뀔 거라고 예측하고요. 글로벌 협력 학습이라든지 평생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성장세도 가파를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군요. 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교육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가, 이걸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학교, 기업, 연구기관 모두가 좀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오늘 메타버스 교육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학습 대부분이 아주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경험은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서의 삶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상에서의 배움과 현실에서의 경험, 그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은 과연 어딜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